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1963년 개항해서 대한민국 산업 수도의 대상 관문 역할을 해온 울산항.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기를 겪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1월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증가하면서 회복세에 들어섰습니다. 최근엔 친환경 항만 조성이라는 새로운 도전에도 나섰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요, 울산항의 현재 상황, 또 미래 목표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울산항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그 궁금증을 좀 푸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사장님 인사와 함께 울산항만공사 대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사진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재균입니다. 울산항은 1963년 산업수도 울산의 산업 지원을 위해서 개항한 항만입니다. 현재로는 약 2억 톤의 물동량과 액체 물동량으로 전국 1위, 그다음에 세계 4위에 이르고 있는 중요한 항만입니다. 울산항의 그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울산항만공사가 세워졌는데요. 2007년도에 설립이 돼서 현재 17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예, 액체 화물 기준 국내 1위, 세계 4위에 정말 엄청난 항인데 2021년 8월에 제6대 사장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당시에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의 시절이라 사실 많은 부담을 좀 느끼셨을 텐데 취임하시고 좀 어떤 부분을 역점을 두고 좀 하셨나요? 궁금합니다. 예, 크게는 뭐 하여튼 세 가지 방향을 좀 역점을 뒀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는 지금 울산항이 이제 화석연료 중심의 아까 이제 액체화물 중심의 항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핵심은 이제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화석연료 중심의 예. 항만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기후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탄소 중립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친환경 에너지 항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 친환경 에너지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연태까지 계속 해왔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 항만의 하역 현장은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건설업 다음으로 산업재해가 제일 많은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항만 하역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전한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항만 하역 안전지수라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예.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하. 항만 하역 안전지수는 우리가 안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예. 이거를 갖다가 계량화시켜서 점수화시킨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은 그 안전에 대한 노력이 현재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그 노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지 예. 이거를 갖다가 점수화시켜서 계량 지표로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항만 하역 안전지수는 지금 저희들 이제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실증 작업을 거쳐서 25년도부터는 전국 항만으로 이제 아하. 확산할 그럴 예정입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모두에 자랑할 거 했잖아요. 국내 1위 액체 화물 기준, 네. 세계 4위. 울산항의 대내외 위상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있나요? 대략적으로 그 울산시가 그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울산시가 이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14%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예. 예.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전체 그 항만 물동량이 약 15억 톤 정도 되는데요. 예. 울산항이 한 2억 톤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통 한 13%에서 14%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울산시 관점에서 본다면 그 지역 울산항이 그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총 생산액 이게 한 2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에서 보면은 울산시 총 생산액의 약 한 16%에서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단하군요. 네. 예. 방금 뭐 울산의 어떤 대한민국 전체 한 15억 톤 정도의 물동량 중에 2억 톤을 담당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러게요. 우리 지역 대한민국 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감이 그렇게 잘 오지는 않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지도. 아무래도 그 울산항은 예. 그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울산 산업을 지원하는 항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울산의 주력 산업이 예.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중공업 등 중화학공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중화학공업에 필요로 하고 있는 원자재,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되고 있는 수출품들이 울산항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전 세계적으로는 109개 나라와의 어떤 그 교역 항로가 열려져 있고요. 상당히 그 화종이 예. 상당히 다양한 화종이 울산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이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는 산업 예. 그것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네. 울산항이 없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항만공사 소개 잠깐 들어봤고요. 그 위상, 대내외 위상까지 한번 들어봤네요. 다음 넘어가서 울산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울산항도 어떤 변화를 모색할 것 같은데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예. 그 비전이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는 에코 스마트 항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 스마트 항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에코 스마트 항만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4대 경영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그 신사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 중에 한 20 이제 2030년 2030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신산업 그 매출액이 그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을 상회하는 것. 그다음에 물동량이 2030년까지 2억 1천만 톤을 상회하는 것. 예. 그다음에 부채 비율 20% 이하로 내릴 것. 그다음에 UESG 지수 S등급 달성할 것. 예. 이런 네 가지를 갖다가 경영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경영 목표는 신사업 매출액이 이제 20% 이상 내야 그러게 이게 된다라고. 좀 주목이 되네요. 이게 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신사업으로만 매출 20%를 달성하겠다. 예. 어떤 걸로? 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 신사업이라는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항만공사가 생기면서 그 정부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출자라든지 이런 걸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정부로 받은 출자 이외에 저희들의 자체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부두를 건설하고 배후단지를 건설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아하. 매출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북신항과 이제 신항 개발에 이제 그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북신항에서 발생한 이제 그 뭐 LNG 터미널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터미널이라든지 그다음에 암모니아 터미널 그다음에 LNG 벙커링 뭐 이런 것들로부터 그다음에 항만 배후단지로부터 일단 발생하는 매출이 20% 이하로 가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액체 화물 취급 1위 울산항이 아까 친환경 항만으로 이제 변화하려 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뭐 시대적 과제죠. 이제 뭐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인데 뭐 전 세계 항만과 경쟁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그 목표에 도달하는가인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그 기후 변화로 인한 탄소 중립은 그 육상이든 해상이든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모든 분야에서 탄소를 안 쓰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항만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특히 항만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 해사기구인 IMO에서 2050년까지는 그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네, 온실가스 예. 0. 예. 예. 그래서 해운 분야에 선박으로 이렇게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예.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2050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머지 않았어요. 길이 되면 예. 길지만 상당히 그 가까운 미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준비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 나가는 무탄소 에너지가 이제 수소인데 수소를 갖다 활용하기까지는 거쳐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연료인 LNG, 예. 그다음에 LNG 다음에 메탄올, 그다음에 메탄올 다음에 암모니아, 암모니아. 예, 그다음에 이제 수소로 넘어가는 과정을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울산항이 그 어떤 그 모든 친환경 에너지 연료를 모두 다 아우르는 그런 친환경 항만으로 가겠다라는 그 목표를 저희들이 삼았고요. 예.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이유는 지금은 이제 과거에 이제 해운의 이제 경쟁력이 규모의 경제였습니다. 근데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선박 하나에 예. 얼마나 많은 물동량을 실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TU당 운송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 선박이 컨테이너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대형화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규모의 경제 플러스 그 친환경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을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제품을 생산을 하더라도 원재료 가공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종 제품 생산을 하고 그거를 운송을 해서 소비자한테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공급망 전체에 대한 탄소를 갖다가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해운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박의 이 그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항만의 경쟁력으로 이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항만과 항만을 연결을 하면은 그게 녹색 항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일단 그 가면 갈수록 녹색 항로의 중요성은 상당히 커지고 있고 저희 울산항이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든든하네요. 사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아니 근데 전 세계 항만이 친환경 항만이란 목표 예. 똑같은 목표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 가능성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울산항이 그럴 수 있는 어떤 장점, 뭐 차별점 그런 것들이 분명 있습니까?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 울산항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되어있던 울산 산업의 인프라가 그 친환경 에너지로 갈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자면 LNG 그 터미널 저희들이 세웠지만 그 LNG 수요가 인근 산업단지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LNG 터미널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로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LNG 벙커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울산 산업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 지난번 이제 그 11월 달에 정부의 이제 비상경제 예.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울산항을 그 친환경 에너지 공급하는 거점 항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부산이 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항까지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정부의 계획과도 맞닿아 있는 예. 친환경 항만으로의 계획. 자, 그렇다면 지금 목표 잘 들었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들었고요. 그럼 울산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친환경 항만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준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이제 이제 연료별로 친환경 에너지별로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일 이제 가까운 것이 일단 지금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LNG 연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LNG 연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벌써 2018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 저 북신항 쪽에 LNG 터미널을 저희들이 부두를 건설을 했고, 그 건설된 부두 위에 배후단지 위에
지금 저 LNG 터미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상업 운전이 가능하거든요. 올 7월에 상업 운전이 가능합니까? 예. 총이 이제 그 민간 투자 저희들 투자 합쳐가지고 1조 6천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거의 이제 일단 그 완성 단계에 다 가 있고요. 두 번째 다가오는 에너지가 이제 메탄올인데 메탄올. 예, 메탄올은 사실은 좀 그 LNG 같은 경우는 저탄소 에너지기는 하지만은 그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되는 게 네. 아니거든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메탄올은 그 이산화탄소를 거의 95%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무탄소에 접근하는 그런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도,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정비하고 또 실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메탄올 벙커링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 한 발짝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2023년 7월에는 2,100 TU 컨테이너선에 처음으로 그 그린 메탄올을 갖다 공급을 한 방식이 있고요. 예. 그건 이제 PTS 방식인데 PTS라는 건 이제 배가 그 접안을 해서 파이프 투 선박식 해가지고 이제 PTS 방식이라고 하고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뭐 그런 방식인 거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 이제 12월에 그 16,000 TU면 현재 그 건조되고 있는 선박 중에서 최고의 선박이거든요. 예. 큰 선박이거든요. 그래서 16,000 TU의 선박에 이제 STS 방식, 그러니까 배 위에서 배에서 배로 예, 그린 메탄올을 공급하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최초입니다. 전 세계 최초. 그래서 예.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상당히 난리가 났고 아하. 저희들의 경험을 갖다 공유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메탄올 벙커링 관련해서는 압도적인 성과를 뭐 그다음에 갖고 있네요. 그다음 나가는 이제 에너지가 이제 암모니아인데요. 탄소가 발생되지 않죠, 암모니아는. 또. 암모니아는 탄소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들은 이제 현대 중공업 조선소 쪽에서 예. 현대중공업그룹이 전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을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것이 2026년 2월에 이제 일단 나갈 예정인데 그쪽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스타디 그룹을 결성을 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 절차, 제도, 그다음에 법령 뭐 이런 걸 어떤 것을 개선을 해야 될지 지금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암모니아 벙커링 부분도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오는 이제 에너지가 진짜 무탄소 에너지 수소가 오게 될 겁니다. 근데 모든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수소 경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수소를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아직 안 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수소도 생산하면서 탄소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탄소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그린 수소까지 나아가기에는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인프라도 필요하고 아직 멀었다라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생산되고 있는 수소는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부생가스 관점에서 수소인데, 근데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수소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산한 대로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2030년에는 약 200만 톤의 수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050년에는 11배인 2,300만 톤의 수소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수소를.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생산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이제 해외로부터 수소를 수입을 해서 저장해서 공급을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리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정부의 정책하고 또 맞아 떨어진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부두를 하나 이제 준공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일단은 그 수소를 수입할 수 있는 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는 그 배후 단지를 갖다가
그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터미널.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매립하고 그 사업자 선정해서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2030년이면은 예. 해외로부터 수입한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만 톤 정도. 수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예, 울산에서 모았다가 예, 전국 각지에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예. 예, 대단한데요. 지금 한 가지가 또 안 남았는데 또 울산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것 네. 해상풍력 있지 않습니까? 울산항과도 좀 관련이 있잖아요. 어떤 관련해서 어떤 준비 좀 되고 있습니까?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해상풍력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산업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새로운 산업이죠. 새로운 산업이죠. 네, 새로운 예. 산업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활성화된다면은 상당히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 울산 앞바다에 6기가와트가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고 이제 확장해가지고 9기가와트까지 이제 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가와트 하면은 좀 그 해상풍력의 용량에 대해 가지고 아니 맨날 들어도 까먹어요. 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기가와트면 원자로 1개다. 아하. 그래서 6기가와트면 어마어마한. 그러면 이제 원자로 6개 예. 발전 용량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설치하는 것도 중에 그러니까 그 울산이 최적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상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량물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기자재 운송, 기자재 생산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울산은 벌써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게 산업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재의 생산지예요. 예. 바로 그냥 적용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기자재 생산부터 예. 설치를 하고 설치한 이후에 유지보수, 그다음에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훈련, 교육 이런 것까지 따져본다 그러다면은 대략적으로 6기가와트 정도면은 약 상시 고용 인원으로 한 10,000명 정도의 고용 인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시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또 새로운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산업 생태계가 별도로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이제 좀 미리 그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신항에 이제 지금 이제 철제부도와 지금 이제 용도가 목재부도로 돼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용도 지정을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암벽 610m 그다음에 약 17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갖다가 예. 제공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요즘 뭐 AI 인공지능 이 기술이 첨단 기술이 접목되지 않는 산업 분야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항만도 마찬가지죠. 이미 선박 분야에서는 뭐 활발하게 아주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 울산항만은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비전이 예. 에코 스마트 항만이라고 그랬죠. 아, 스마트가 들어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좀 항만별로 그 스마트에 대한 좀 약간 그 관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부산항 거기는 주력 화물이 컨테이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항만 자동화 쪽에 관심이 많고요. 자동화. 예. 그러니까 항만 자동화 쪽에 관심이 많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화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액체 화물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벌크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하기에는 보는 관점이 그 항만 자동화보다는 그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예. 그래서 선박에 입항해서 출항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서로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 가공을 해서 그 고객들한테 공유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예. 최선율을 좀 줄이고 정박지율을 높이고 아하. 산소 배정을 갖다가 좀 다 효율화시키고 예.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항만이 그러면 또 역동적으로 움직여지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한다. 그 로스가 줄어드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해에 그런 스마트 항만으로 가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포트와이즈라는 걸 작년에 이미 저희들이 오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다시 고도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은 현재 울산항으로 입항하는 선박들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그걸 보고 이제 선속 배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선사 대리점이라든지 고객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정보 관리 관점에서 이제 에코 스마트 항만 노력하겠다 말씀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공사의 어떤 목표 달성, 예,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것 말씀 못하신 게 있다면 끝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울산항은 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일단 좀 외해가 좀 깊어가지고 상당히 일단 좀 초대형 선박도 접근하기에 참 좋은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깊다라는 거는 또 이게 한계를 확장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아하. 있어가지고 예. 지금 울산항에는 지금 연간 한 2만 4천 척 정도의 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계 확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서는 좀 더 아까 이제 디지털 전환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친환경 선박, 친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해상풍력. 사실은 저는 해상풍력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부분을 보는 관점에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국가 전체적인 관점,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울산시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 든든하고요. 또 앞으로의 울산 항만이 나아갈 그 길,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사진단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수많은 제품들이 이 울산항을 통해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울산항 앞바다의 활력이 곧 울산 경제의 활력인 셈이지요. 국내외 치열한 탄소 중립 경쟁 속에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을 향한 꿈이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사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